마블과 DC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DC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마블 영화보다는 DC 영화들이 조금 더 취향에 맞는 편입니다. 가볍고 밝은 분위기의 마블과는 다르게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의 DC가 히어로가 가지는 힘의 무게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고뇌를 담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특히나 원더우먼에서 보여준 특유의 우아함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DC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DC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블이 흥행하는 요소를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들은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초기 시리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마블 영화들은 그동안 즐거움과 유쾌함이 영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마블은 유쾌함을 선사하는 그런 브랜드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블이 기대하는 것은 즐거움과 유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블은 어느 순간부터 유쾌함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 힘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쾌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좀 무거워진 경향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DC의 영화들은 그 무게를 덜어내는 것에 힘을 쓰는 듯 했습니다. 아쿠아맨이나 수어사이드 스쿼드, 샤잠 등은 기존 DC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슈퍼맨과 배트맨과는 다른 느낌인 것이죠. 자, 그렇게 히어로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마블과 DC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지만 서로 비슷해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과 삼성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블랙 아담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전 정보를 모르고 이 영화를 관람한다면 블랙 아담이 DC의 영화인지 마블의 영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DC와 마블의 영화의 개성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창한 국가였지만 독재 국가로 변모하게 된 칸다크라는 국가에 주인공 아드리아나는 고대 유물을 찾던 중 우연하게 5,000년간 잠들었던 블랙 아담을 깨우게 됩니다. 아드리아나는 블랙 아담이 칸다크를 다시금 번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블랙 아담은 DC의 전작이었던 영화 샤잠을 보셔야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샤잠을 외치는데 왜 이것을 외치는 것이며 이것을 외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황상 추측은 가능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샤잠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블랙 아담을 스토리보다는 액션을 위주로 볼 생각을 하셨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블랙 아담의 액션, 러닝타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장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마블의 영화들이 긴 러닝타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스토리와 액션을 모두 갖추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자, 기존 영화의 문법으로 보자면 영화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2시간에 CG나 VFX, 특수효과를 이용한 액션이 첨가되려면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액션을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액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를 시리즈로 끌고 가고 싶다면 스토리의 중요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액션 영화에서 스토리라는 것을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션 장면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액션 장면만 보고 싶다면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이미 즐비한 상황에서 굳이 DC나 마블의 영화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블랙 아담을 바라본다고 하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와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에서 느껴진 블랙 아담은 DC 유니버스의 블랙 아담이 아니라 그냥 드웨인 존슨일 뿐이기 때문이죠. 마블이 새로운 영웅 캐릭터에 조금은 덜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됩니다. 다른 배우에 비해서 개인의 개성이나 이미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사의 영화 속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을 하여서 배우보다는 캐릭터가 좀 더 돋보이도록 하는 전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블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대체로 이름이 덜 알려진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반대로 악역에는 A급 배우를 캐스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역은 대체로 한두 편의 영화에서 그 개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영화가 구축하는 캐릭터보다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결론만 놓고 본다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배우로
드웨인 존슨을 캐스팅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DC 유니버스에 꾸준히 등장할 캐릭터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의 캐스팅이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속 루크 홉스라는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미지가 심어질지는 향후 DC의 행보에 달려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드웨인 존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은 개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는 그렇게까지 유쾌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유머와 개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썩 유쾌한 느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드웨인 존슨이 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상당히 고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꽤나 오래전이었던 2007년에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로 뭐 캐스팅이 이미 되었었고 당시에는 뭐 샤잠의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영화가 지연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본인이 블랙 아담을 연기하고 싶어서 제작사와 접촉을 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등 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드웨인 존슨이 DC 확장 유니버스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작되는 DC 영화들에서 드웨인 존슨은 꾸준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작하는 영화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메시지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될 예정입니다. 영화 블랙 아담을 비롯하여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힘을 가진 자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단연 9.11 포브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9.11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그 후에 미국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범으로 지목된 빈라덴을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동원된 수많은 군인과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테러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결국 아프간 전쟁도 미국이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테러의 주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복수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생존자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마블의 영화들도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벌어지면 안 되기에 최근 히어로 영화들도 복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것,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영화 초반부에 타노스가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복수에 크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공허함은 복수로 달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랙 아담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결국 이 영화의 메시지와 결말도 비슷한 맥락이라서 오히려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큰 힘을 가진 자에게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어느 마블 영화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CG와 뭐 VFX 효과들이겠죠. 블랙 아담이라는 영화 속 세계관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드웨인 존슨의 액션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을 보고 영화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블랙 아담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스토리도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 장면에서 인물이 가질 감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액션 장면에 몰입이 안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영화가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고요. 자, 영화 블랙 아담 결론적으로 더 재미있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극장에서 볼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나마 CG나 VFX를 보는 맛은 있지만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이내에 약 6명의 캐릭터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의 세계관까지 설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에게 관심을 유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블랙 아담이 뭐 나름대로 설명을 압축적으로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관객들이 그것을 100% 이해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도 마블처럼 만들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DC의 개성은 조금 흐려졌지만 히어로 영화로서의 흥미는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느낌은 덜한데 쿠키 형상의 등장한 모습을 보면 이후에 등장할 영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의 역대급 만남이 탄생할 수 있을지 후속작이 기다려지는 영화가 아닌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